안녕하세요. 짧지만 강렬했던 결혼 생활을 겪고 결국엔 돌싱이 된 30대 남자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에게도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을 결심하고 같이 살기까지 단 한 번도 그 여자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었다는 그 사람. 정말 순수하고 착한 여자였어요. 제가 처음 고백해서 사귀자고 했을 때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저 사실 모태솔로예요. 남자는 제가 처음이라며 표현이 서툴러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오히려 매력을 느꼈습니다. 마치 사춘기 소년 소녀가 연애하듯 설레고 기대되는 날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라면 평생 서로를 배려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물 흘러가듯 자연스레 결혼에 골인했고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참하고 마음이 예쁜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왔다며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너무 좋아해 주셨고 저 또한 이젠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긴 것만 같아서 가슴이 설렜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많이 부족한 남자였어요. 아내는 저보다 좋은 회사를 다니며 고속 승진까지 하며 잘 나갔지만 전 그 사람에 비해 딸리는 회사를 다니며 성과도 제대로 못 내는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저더러 아내 하나는 정말 잘 만났다며 머슴같이 잘해주며 살라며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가끔씩은 너무 궁금했어요. 이렇게 외모도 능력도 출중하고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여자가 왜 모태솔로였을까?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보는 왜 여태껏 남자를 만나지 않았던 거야? 주변에 사귀자고 한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거절하고 살았던 거야? 그냥 남자에 흥미가 없었어. 왜? 연애하고 싶은 생각 안 들었어? 귀찮잖아. 그냥 혼자서 일 처리하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에 몰두하다 보니까 기회가 없었나 봐. 연애하면 거기에 시간을 쏟아야 하니까 그게 좀 망설여졌지. 연애에 대한 로망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고 뭐 그냥 살다 보니 모태솔로로 쭉 살았어. 그럼 나는 왜 만난 건데? 연애는 귀찮았다며. 처음으로 남자한테 호감이 간 사람이 여보니까 만났지. 나한테 왜 호감이 갔는데? 몰라서 물어? 아님 모른 척 하는 거야? 진짜 몰라서 묻는 건데. 당신같이 완벽한 여자가 왜 날 좋아해 준 건지 때로는 궁금할 때가 많았거든. 이런 겸손함이 좋았던 거야. 그리고 딱 보니 사랑받고 자라온 사람 특유의 긍정적인 면모가 있는 게 좋았어. 난 그런 성향이 아니었거든. 여보 덕분에 나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좋았고 인물도 훈훈하고 배려심도 깊고 어떻게 한 가지만 보고 결혼을 했겠어.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이니까 결혼까지 한 거지. 나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 첫 연애가 남편이 된 건데 아쉽진 않아? 나는 후회할 선택 같은 건 안 해. 아직까지 후회한 적도 없고 후회할 일은 없을 거야. 난 언제나 옳은 선택만 하거든. 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똑 부러지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일도 바쁜데 시부모님도 살뜰히 챙기고 남편도 존중해주는 최고의 와이프였죠. 저희 둘이 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항상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부르는 게 어때? 하면서 저희 부모님까지 챙겨주더라고요. 우리 둘이 오붓한 시간 보내지 왜 엄마 아빠까지 부르냐고 투덜거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지하게 고마웠어요. 보통이라면 시부모님 불편해서 거리를 두려고 하잖아요. 저희 아내는 달랐습니다. 좋은 곳을 갔을 때,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항상 시부모님부터 생각하는 속 깊은 사람이었어요. 와이프가 저희 집안에 잘하니까 저도 와이프한테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알뜰살뜰한 와이프를 만난 덕분에 제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이 줄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부부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어느 날 와이프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이번 여름 휴가는 같이 못 갈 것 같네. 왜? 바빠서? 아무래도 휴가를 내는 게 어려울 것 같고 9월이나 10월에 길게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지? 나도 여보랑 오랜만에 길게 여행 좀 다녀오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네. 프로젝트가 아직 안 끝나서 이걸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휴가를 못 내는 건데. 그냥 난 이참에 집에서 좀 쉬면서 운동도 좀 하면 좋지. 그건 너무 아쉽잖아.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지 그래? 그러지 말고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시고 여보가 여행을 좀 다녀오는 게 어때? 엄마랑 아빠랑 나랑 셋이? 오랜만에 아들이 여행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이왕 가는 김에 호화롭게 한번 다녀오는 건 어때? 크루즈 여행 이런 거 다녀오면 좋잖아. 나중에 추억거리도 생기고 자랑거리도 생기고. 크루즈 여행? 그거 비용이 너무 세지 않아? 비용이 문제야? 살아보니 이런 기회 흔치 않더라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 여행 계획은 내가 쫙 세워줄 테니까 여보는 모시고 다니기만 하면 돼. 우리끼리 가는 건 좀 그런데. 여보는 일하는데 우리 셋이만 가는 건 좀 미안해서.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오히려 내가 항상 바빠서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서 며느리로서 면목이 없지. 마음만큼은 딸같이 붙어다니고 싶은데 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너무 죄송하네. 그러니까 이번에 효도 한번 제대로 하고 와. 아들이 그동안 무심해서 너무 죄송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도 좀 하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들한테 서운한 것들도 많으셨을 거야. 이참에 진짜 가족끼리 회포도 좀 풀고 돈독해지는 시간도 좀 갖도록 해. 여보가 이토록 생각을 깊게 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어쩜 이렇게 사람이 현명할 수가 있어? 가족이니까 잘해드리고 싶은 거야. 당신 가족이 내 가족이니까. 언젠가 시부모님 크루즈 여행 시켜드리는 게 내 오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야 보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아들로서 제대로 효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와이프 덕분에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하게 됐네요. 와이프는 잘 다녀오라며 짐까지 바리바리 싸주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뒤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행 당일이 되어 와이프를 먼저 출근시키고 부모님을 모시러 댁에 들러 그렇게 여행길에 올랐어요. 제대로 된 여행을 오랜만에 가본다며 두 분 다 몹시 설레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여태껏 이런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을까? 나는 여태껏 못난 아들이었구나 생각하며 뿌듯한 마음으로 배를 타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대기가 끝나고 배에 오르기 시작했을 땐 진짜 여행 가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핸드폰이 울려서 보니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무심결에 당연히 광고 전화인 줄 알고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또 같은 번호로 울리더라고요.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전화를 이렇게 귀찮게 하나 싶어서 또 한 번 더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전화가 걸려왔을 땐 혹시나 광고 전화가 아니고 진짜로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건 걸까 싶은 마음에 받게 되더라고요. 퉁명스러운 말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누구시죠? 한참 동안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끊으려고 하는데 그제야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창수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어디십니까? 저기 지금 어디십니까? 네? 지금 전화 건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말씀드려야 합니까? 일단 본인이 누군지 밝히셔야죠.
혹시 지금 여행 중이십니까? 크루즈 여행? 네? 맞다면 지금 당장 여행 취소하고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세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급해서 그래요. 혹시 벌써 출발했나요? 배에 타긴 했습니다만 출발은 아직... 그 배 절대로 타시면 안 됩니다. 전 분명 전했습니다. 얼른 배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보세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저는 이만 끊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뚝 끊겼어요. 이런 황당한 전화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굳어있자 부모님께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대고 낯선 남자가 전화해서 배에서 내리라고 했다고 그대로 전달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기려고 했는데 자꾸만 기분이 찝찝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 이름을 알고 있고 여행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대체 그는 누구였을까? 왜 이 배를 타면 안 된다고 했을까?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질 않더라고요. 그때 한창 승객들이 배를 타고 있던 중이었고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들인 돈이 있으니 그 전화를 무시하고 여행길에 오르는 게 저로서는 최선이었어요. 장난 전화일 수도 있잖아요. 집에 가보라는 그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뇌리에 박혀서 혹시나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한참 신호음이 울리더니 와이프가 낮은 목소리로 받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혹시 지금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회사지. 곧 회의 들어가야 돼. 회사 맞지? 그렇지?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왜? 곧 출발 시간 아니야? 배 탔어? 어머님, 아버님 컨디션 괜찮고? 그 출발하기 전에 전화 한번 해봤어. 별일 없지? 다른 곳에서 뭐 연락 온 건 없어? 없는데?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여행 잘 다녀올게. 와이프가 회사에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음에도 자꾸만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대체 내가 느끼는 이 기분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와이프의 전화통화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보통 회사에서 받을 땐 소리가 울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울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는 순간 아파트 알림 방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무래도 다른 장소에 있는 걸까?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걸까? 혹시 그 낯선 남자가 정말로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싶은 마음에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어쨌든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 저는 계속 여행에 집중을 못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걸 망쳐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얼른 이 배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직감이 들어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부모님께 일단 내리자고 외쳤어요. 아들이 먼저 크루즈 여행 가자고 해놓고 갑자기 배에서 내리자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제 표정과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셨는지 알겠다고 하시고는 별말 없이 주섬주섬 짐을 챙기시더라고요. 이미 배에 오른 상황이고 승객들이 물밀듯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왜 그러시냐고 말리고 진정시켰지만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급히 일이 있다고 나가겠다고 하고 역행으로 달려가 배에서 뛰어내려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일단 부모님께는 위약금이 있더라도 내가 물을 것이고 출발일을 변경하도록 노력해 보겠으니 일단은 이 근처 숙소를 잡아드릴 테니 바다 구경하고 계시라고 일러두고 저 혼자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와중에도 내가 어디에 홀려서 미친 건가 싶더라고요. 이 선택이 맞는 건지 후회할 짓인 건지 그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집에 도착을 했더니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집안에 도둑이 든 듯이 이곳저곳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분명 아내를 배웅하고 집을 대충 치우고 나왔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집에서 나왔는데 이 지경이 된 걸 보니 분명 누군가가 침입했구나 싶어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구나 직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집도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불길한 예감에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집 안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마자 멈춰서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눈앞에는 제 와이프와 낯선 남자가 나란히 집을 마구잡이로 헤집고 있었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더라고요. 여보, 제가 부르자 와이프는 돌아보더니 깜짝 놀라서 굳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자는 절 보자마자 빛의 속도로 도망가 버려서 잡을 틈도 없었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태연하게 묻더라고요. 여보, 지금쯤 크루즈 여행 중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여기로 온 거야? 무슨 일 있었어? 그럼 여보는 왜 여기 있는데? 저놈은 누군데? 왜 둘이서 우리 부모님 집을 헤집고 있는 건데? 아, 그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들키고 말았네. 집 청소를 좀 하고 있었어. 저 남자는 청소업체 대표님이시고 같이 정리 좀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지금 청소라고? 난장판을 해놓은 게 청소란 말이야? 지금 우리 집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 그것도 당신이 그런 거야? 아니, 청소업체 대표님이 일단 청소 견적을 뽑아야 한다고 이곳저곳 들쑤시는 바람에 난장판이 된 거지? 그거 다 청소하려고 한 거야. 대청소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그럼 대표라는 놈이 왜 손살같이 도망을 간 건데?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튄 거겠지, 안 그래? 나도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나도 엄청 당황스러워. 놀라서 그런 거겠지. 내가 청소하는 거 가족들 모르게 하는 서프라이즈라고 은밀하게 진행하자고 한 거였거든. 들키게 생겼으니 당황해서 자리를 피해준 거겠지. 그리고 손살같이 도망간 게 아니라 눈치 보며 인사하고 나간 거야. 못 봤어? 지금 당신이 하는 말 제대로 설득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알아? 일 바쁘다고 휴가도 못 낸다고 했던 사람이 우리가 여행 간 순간 혼자서 업체를 불러서 집 청소를 해놓고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다고? 이게 말이 돼? 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냐고. 말은 해줄 수 있었던 거잖아. 시부모님 집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게 엉망이라 그렇지. 나 깔끔한 성격인 거 알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근데 내가 어르신한테 이거 치워라 저거 치워라 말씀드리기 어렵잖아. 그래서 오늘은 큰맘 먹고 하루 연차 냈어. 여보가 집에 있으면 어지르기만 하고 치우질 않잖아. 나도 오죽 답답하면 모두가 집을 비웠을 때 이런 짓을 했겠어?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잘 좀 하지 그랬어. 그리고 지금 당황스러운 건 나야. 왜 여행 중이어야 할 사람이 여기 와서 나한테 이러고 있냐고.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 계시는데?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순간 난 의심할 수밖에 없어. 아까 회사라고 했으면서 회의 들어가야 한다고 바쁘다고 했으면서 집에서 이러고 있는 꼴을 본 내 심정은 어떻겠어? 제발 좀 진실되게 말해줄 순 없었어? 집에서 남자랑 단둘이 있는 꼴을 본 내 기분이 어떻겠냐고? 미안해. 오해할 만한 상황인 거 알고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 나도 시부모님 기쁘게 해주려고 여행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기로 마음먹은 건데 이렇게 추궁하니까 나도 모르게 서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한 번만 날 믿어줄 순 없겠어? 내가 여태껏 당신 속상하게 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있으면 말을 해봐. 나 여태껏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와이프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살았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내 말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내 편 들어줘야지. 남편이라면 그래야지. 어떻게 날 의심할 수가 있어? 내가 남자를 만났다고 쳐. 그래, 내가 그런 미친 여자라고 쳐.
하지만 미쳤다고 그 남자를 시부모님 집에 데리고 오겠어? 나 그렇게 간 큰 여자 아니야. 밖에서 은밀하게 만났겠지. 손수 상간남이랑 시부모님 댁까지 청소해주겠다고 이끌고 들어오진 않는다고. 어떻게 나를 그런 여자로 볼 수가 있어? 내가 말했잖아. 다른 건 몰라도 배우자를 두고 부정행위 하는 것만큼 나쁜 짓은 없다고. 내가 혐오하는 짓을 스스로 하는 형편없는 여자라고 생각해? 진짜 황당하고 어이없네. 그리고 지금 장난해? 겨우 의심 하나 때문에 내가 마련해준 크루즈 여행 포기하고 집까지 쫓아온 거야? 어떻게 내 성의를 무시하고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정신 나갔어? 그거 탑승 못하면 환불도 못한다고. 그게 얼만 줄이나 알아? 아내는 끝까지 부정하고 변명하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도록 열변을 토하는데 그때 속마음은 아내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오죽하면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며 억울함을 표현할까 싶었고 일단은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랬어요. 그동안 너무 완벽한 아내였고 고마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 사람 말만 듣고 믿고 싶었나 봅니다. 결국 크루즈 여행은 취소가 됐고 근처 바닷가 여행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며 일을 수습했어요. 저는 아내를 향한 의심을 완벽하게 거두지 못했고 아내는 그런 저에게 도리어 화를 내고 의심한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냉전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행을 취소하고 집으로 가서 그 광경을 마주하게 된 것 모두가 그 전화 한 통 때문이었잖아요. 그 남자의 정체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통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회신을 하지 않았고 제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다고 문자를 보내놓으니 며칠 뒤 새벽 문자 한 통이 왔더라고요. 그 안에는 시간과 장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는 게 맞나 섬뜩하더라고요. 얼굴도 이름도 정보도 모르는 남자를 혼자서 만나는 게 맞나 싶어서 오랜 고민을 했지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아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마음에 용기 내서 그 자리에 가게 됐네요. 먼저 장소에 가서 기다리니까 웬 나이든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맞은편에 앉더라고요. 이 생각보다 훨씬 나이가 있는 분이 다가와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더니 그쪽이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때 전화 걸었던 사람입니다. 제 아내를 아시나요? 네, 아주 잘 알지요. 어떻게 아시는지, 그때 전화는 왜 거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여행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했습니다. 배에서 내렸어요. 집에 가보셨습니까? 네. 어떻던가요? 엉망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고요. 역시 그랬군요. 그쪽은 누구신데 제 앞날을 알고 계셨던 겁니까? 그 여자랑 전 한때 부부였습니다. 네? 네, 당황스러울 거 압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제 와이프는 분명히 제가 첫 남자라고 했는데요. 네,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연애 한번 하지 못한 순수하고 착한 여자. 그 사람이 지향하는 이미지니까요. 저도 속아서 참 많은 걸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그 여자만큼 남자 다루는데 고수는 또 없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제 와이프가 초혼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걸 저한테 거짓말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쪽이랑 결혼했다는 증거도 없고 아무튼 믿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실 만도 하지요. 믿고 안 믿고는 그쪽의 선택이고 전 그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원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드리면서 도움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여자는 아마 자신의 불우한 상황을 먼저 얘기했을 겁니다.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컸기 때문에 외로움도 잘 느끼고 열등감도 많았던 사람이라고. 자신은 꼭 일찍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싶다고 말하곤 했지요. 물론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고 동거만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일 뿐이었습니다. 그건 그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증거를 원하신다면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면서 쌓았던 수많은 추억들을 전부 다 이야기해드릴 수도 있어요. 찍어둔 사진도 꽤 많습니다. 진짜 그걸 확인하길 원하신다면 다 보여드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정신나간 놈이 아닌 이상 제 시간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꽤 바쁜 사람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저는 왜 그날 저한테 전화를 거셨던 건지 궁금한 겁니다. 진짜 부부였다 칩시다. 그게 저한테 전화를 건 이유입니까? 소름 돋게 똑같으니까요. 그 여자한테 된통 당하고 헤어지게 된 이후로 이가 바득바득 갈려서 그 여자의 행적만 쫓아다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곳에 가서 또 똑같이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이 지금 몇 번째 남자인지 아십니까? 알면 아마 대단히 충격받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 여자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께 지극정성을 다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연기였습니다. 어느 날 자긴 바쁘다고 저더러 부모님 모시고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크루즈 여행 다녀온 순간부터 그 여잔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집도 다 털렸습니다. 정말 황당한 건 저희 신혼집뿐만 아니라 부모님 집까지 죄다 털렸던 겁니다. 현금이며 금이며 저희 어머니가 아끼던 귀금속까지 야무지게 챙겨갔더라고요. 그리고 제 명의로 빚까지 떠넘기고 가버렸는데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에게는 남자가 있었더군요. 둘이서 한 팀처럼 움직이면서 남 등쳐먹고 살았던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 여자를 결국 찾았는데 글쎄 제가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였다고 증거 사진까지 조작해서 저한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빠져나올 구멍이 없도록 어찌나 치밀하게 절 나락으로 떠밀던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앞이 캄캄합니다. 가까스로 그 여자와의 악연을 끊었는데 돌아보니 제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전부 그 여자한테 뺏겼던 겁니다.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 잘 보냈다고 부모님이 참 뿌듯해 하셨는데 그 일을 당한 이후로 부모님 앞에서 얼굴을 들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괘씸하고 경멸스러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미리 경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여자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우연히 그쪽 SNS 주소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여자와 함께 쌓았던 추억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쯤 크루즈 여행을 보낼 때가 됐는데 싶어서 기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쪽이 여행 당일날 부모님 모시고 가는 사진을 업로드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말해줄까 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경고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 신분을 밝혀야 하잖아요. 에이 말자 싶어서 내버려 뒀는데 자꾸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용기 내서 전화를 건 겁니다. 어쨌든 그 여자 조심하세요. 여행 보내고 집 털고 내 연남이랑 튀는 게 그 여자 전문입니다. 내가 그 여자 때문에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용서가 안 돼요. 그쪽도 인생 험난하게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처음 보는 낯선 남자의 말을 믿느냐 아니면 여태껏 함께 해왔던 사랑하는 와이프 말을 믿느냐 양자택일 앞에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어쩌면 집을 터는 와중에 들켜서 다행이라고 이제라도 신고하고 얼른 갈라서라는 그 남자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보여준 사진을 보니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사진 안에는 그 남자와 제 와이프가 다정하게 볼을 맞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 담긴 표정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납득이 됐어요. 어쩌면 제가 여태껏 와이프에게 속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봤던 그 장면이 자꾸만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 장면은 분명 집을 터는 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청소를 하기 위해 그렇게 집을 엎어버리진 않아요.
의심이 확신이 된 순간 끊임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니 제가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남자에게 듣기론 대기업 다닌다는 말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여태껏 회사에 간다고 해놓고 뭘 한 걸까요? 딴 놈과 살림을 차려 살고 있었던 걸까요? 그동안 저는 작업 대상일 뿐이었고 진짜 삶은 그놈과 살았을 걸 생각하니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부모님 댁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금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집을 비운 사이 조그만 카메라를 방 곳곳에 달았어요. 혹시나 제가 집에 없을 때 뭘 하고 뭘 훔치고 있는지 증거는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그 남자를 만나고 왔는지 꿈에도 알지 못한 채로 일상처럼 행동하고 말을 걸더라고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어색하게 이러고만 있을 거야? 아직도 화 안 풀렸어? 내가 다 오해 풀었잖아. 이젠 나 좀 믿어주라, 응? 믿지. 와이프를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겠어. 그치?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다니까. 아무렇지 않게 아내를 대하는 건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믿었던 제 와이프가 직업도 가짜에다가 남을 등쳐먹고 살아온 파렴치한 인간이었다니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어요. 변호사와 상담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와이프와 그놈을 벌 줄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느라 바빴네요. 그런 와중에도 자꾸만 와이프를 보면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어쩌면 나랑 만나면서 정신을 차리진 않았을까? 나와 있던 결혼 생활만큼은 진심이지 않았을까? 날 진짜로 사랑했던 건 아닐까? 솔직히 저한테 여태껏 한 걸 떠올려 보면 이건 사랑이 아니고서야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거든요. 그날도 아내는 저를 위해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아내를 공격하기에 앞서 진짜 아내의 진심에 대해 듣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진심을 말하고 과거를 고백하면 저는 충분히 듣고 이해해주고 감싸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면 없던 일로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겨우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어떤 할 말? 사랑한다는 말? 그런 거 말고 나한테 말하지 못한 과거라던가 나한테 잘못했던 게 있으면 말해줄 수 있을까? 나는 진짜로 당신을 다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잘못을 해도 나는 다 감싸줄 수 있거든. 글쎄, 할 말 없는데. 어떤 말을 원하는 건데? 힌트를 줘야 알지. 나 이렇게 빙 둘러서 얘기하는 거 싫어. 분명 나한테 할 말 있잖아.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냥 털어놓을 순 없어? 없다니까? 그리고 그때 일은 오해 다 풀렸잖아. 아직도 날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럼 너무 실망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야? 진짜로 나한테 해줄 말 없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나한테 거짓말한 적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이야? 아, 진짜 지겨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굴어? 아, 내가 여태껏 뭐 거짓말한 적 있어? 혼자 의심해놓고 왜 나한테 떠보듯이 물어봐? 그 말버릇 좀 고쳐. 그거 사람 진짜 미치게 만든다니까? 나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그거 말고 없어? 그래도 우리 사랑했잖아. 살아온 정이 있잖아. 진짜로 그게 다야? 한 번만이라도 나한테 솔직할 순 없는 거야? 나 지금 엄청나게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야. 나 속인 거 없어? 없다니까? 진짜 없다고. 확실해? 아, 그래, 확실해. 그러니까 그만 좀 물어봐.
사실 나 가지고 있어. 뭘? 당신이 우리 집 금고 몰래 턴 CCTV 영상 다 찍혀 있다고. 무슨 소리야? 직접 보여줘? 설마 우리 집에 카메라 달았어? 나 몰래? 어떻게 그렇게 미친 짓을 해? 내가 그렇게 의심스러워? 그럼 당신은 왜 말도 없이 금고를 털었는데? 왜 금고 비밀번호를 넌지시 물어본 건데? 그 안에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금이랑 귀금속 잔뜩 있다고 한 날 바로 득달같이 가서 싹 다 훔치던데? 어이없어. 그러니까 왜 나 몰래 그런 음침한 짓을 했냐고? 이건 부부간의 신뢰 문제야. 절대 용서 못해. 그거 알아? 당신이 훔친 그거 진짜 금 아니고 도금이야. 그리고 귀금속 그거 다 가짜야. 당신 속이려고 내가 덫을 놓은 거라고. 그 덫을 놓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신을 믿었어. 그날 그렇게 나한테 집 터는 순간을 들키고 난 후에 반성이라는 걸 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당신은 끊임없이 이 집에 있는 것들을 훔치고 있었더라. 재밌어? 나 속이니까 재밌냐고? 하나도 재밌지 않아. 오히려 지금 마음이 지옥이라고. 나라고 사랑하는 와이프 뒤를 캐고 다니고 싶었겠어? 나도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랬어. 제발 내가 알던 그 모습이 맞는 거라고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었어. 그런데 내 기대를 처참히 무너지게 한 건 당신이야. 대체 왜 그랬어? 뭐가 그렇게 숨기는 게 많았던 건데?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집 귀중품들을 훔치고 있었던 건데? 왜 우리 부모님까지 크루즈 여행 보내준다고 해놓고 그 틈에 집안을 거덜내고 있었던 건데? 시끄러!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우스워? 내가 원하는 건 진실이고 반성이야. 당신은 결국 내가 준 기회를 날려버렸고 난 절대로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게 됐어. 가진 것도 별거 없는 주제에 협박하면 다야? 멍청한 놈이랑 같이 살아준 게 누군데?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아내는 갑자기 돌변하더니 자기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들고 일어서더라고요. 순식간에 집안을 엎어버렸어요. 그 여자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괴력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리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때 그 청소업체 대표라고 둘러대던 남자가 불시에 들어와 저를 순식간에 제압하더라고요. 청소업체 대표가 남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 둘은 내연관계, 아니 원래부터 쭉 한 팀이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놈은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며 절 협박하더라고요. 나 사실 이 여자 남편인데 그쪽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거든?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와이프 뺏은 죄로 상간남 소송 한번 당해볼래? 내가 고소해볼까? 남편이 아니라 사기꾼이겠지? 둘이서 남 등쳐먹고 살면 좋습니까? 그렇게 인생 살면 창피하지도 않아요? 입 닥쳐! 지금 법적으로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몰라서 하는 말인데 난 엄연히 이 여자의 남편이고 그쪽은 상간남이고 내 와이프 뺏어간 쓰레기 같은 놈이야. 법정에서 과연 누구 편을 들어줄까? 그뿐이겠어? 난 네가 유부녀 꼬신 상간남이라는 걸 네 회사에도 알릴 거고 네 친척들한테도 싹 다 공개할 거야. 어때? 고소하기 전에 적당히 타협할래? 아니면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래? 우린 엄연히 부부였어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협박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작전이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속였으니 자신감이 넘쳤겠지. 하지만 내 손에 든 증거를 알면 그쪽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순 없을 텐데. 법은 증거보다 감정이 움직이는 법이거든. 싸울 테면 싸워보든가. 그놈이 자꾸만 저에게 겁을 주며 협박을 하길래 저는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주거침입을 했는데 절대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사람을 위협한다고 했더니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와이프가 명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머리를 헝클어 놓더니 경찰 한 분에게 달려가 애원을 하더라고요. 경찰 선생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남자가 절 납치해서 같이 살자고 협박을 했다니까요. 전 원래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절 몰래 밤중에 보쌈해 갔어요. 차에 억지로 태우고 이 먼 곳까지 와서 감금한 채로 살아서 바깥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겨우 저를 찾아와서 구해주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자꾸만 제 남편을 협박하잖아요. 제 몸에는 상처들 전부 이 사람이 폭행해서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에요. 당장 잡아가세요. 어서요. 와이프는 저를 지목하며 아주 기괴한 죄를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아니, 폭행이라뇨. 납치라뇨.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경찰에게 항의했어요. 아닙니다. 전 이 여자의 남편이었고 여태껏 속았던 겁니다. 증거도 있어요. 이 여자가 우리 집 금고를 털고 우리 부모님 집까지 털었다니까요? 애초에 목적이 돈 들고 튈 생각이었다고요. 이 둘은 한 팀이고 사기꾼들입니다. 경찰 선생님, 이 남자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순진한 척하면서 사람을 미치도록 괴롭히는 사악한 인간이에요. 저 이 남자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제가 가진 거 전부 빼앗겼어요. 제 손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오죽하면 집안 금고를 몰래 뒤져서 교통비를 구해 도망치려고 했겠어요? 저는 살려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저를 하도 감시하니까 생존하려고 집을 뒤진 거라고요. 저 정말로 억울해요. 경찰 선생님도 눈이 있으면 보세요. 이 작은 몸으로 어떻게 납치범에게 반항할 수 있겠어요? 저는 당하기만 한 불쌍한 여자라고요. 맞은 증거들 전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이 남자 당장 잡아가세요. 어서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주고 싶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잔뜩 실망하게 됐네요. 애초에 이 여자에게는 사랑이 없었구나. 물질적인 목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맞구나 싶은 생각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이프에게 선언했어요. 그래, 법대로 하길 원하면 어디 한번 제대로 법적으로 싸워보자.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네가 알면 아마 깜짝 놀랄 거다. 내가 얼마 전에 누굴 만났는지 알아? 네가 예전에 작업 쳤던 남자 만났어. 그 사람은 아직도 네 행적을 쫓는데 인생을 바치고 있어. 아주 이를 갈고 있던데? 둘이서 날 협박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내 뒤에 몇 명이 더 있을 줄 알고? 괜찮겠어? 나 건드리면 그 사람들 죄다 들고 일었을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그 말을 꺼냈더니 와이프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리더라고요.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아내와 그놈을 내쫓고 법적으로만 상대하자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증거들과 증인들을 대동해서 싸움을 시작했어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고되고 힘든 시간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피폐해졌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물을 마실 힘도 남아있지 않았고 겨우겨우 인생을 이어나가면서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을 공격하고 싸우고 반박해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힘들었네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제 편에서 유리하게 끝이 났고 금전적 손실도 거의 없이 형식적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제가 들인 시간과 감정 소모를 합한다면 결국엔 제가 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한때는 와이프였던 그 여잔 저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꼭 이렇게 더럽게 끝내야 했어? 나 몰락시키니까 좋아? 덕분에 완전히 거지 됐고 나락으로 떨어졌어. 이제는 속이 시원해? 그래,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배신감이 들었던 거야. 나한테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감히 이런 짓 하지 못했겠지. 이런 짓이 뭔데?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거?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
당신도 나 덕분에 행복했고 효도했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야? 당신 나 아니었으면 장가도 못 갔을 거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걸 보니 내가 제대로 법적으로 싸우길 잘한 것 같네. 제발 이젠 좀 반성하고 살아. 그동안 등쳐먹은 남자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하나도 안 미안해. 나는 당당했고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으니까. 내가 준 게 있으니까 받은 게 있는 거야. 기브 앤 테이크 몰라? 내가 헌신한 만큼 빼가는 거라고. 오히려 남자들이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 지들이 받은 건 생각도 못하고 그것 좀 뺏겼다고 바들바들 떨잖아. 아, 이런 거 보면 참 남자들은 하나같이 찌질하단 말이지. 세상에 일도 잘하고 시부모한테도 잘하고 남편한테 밥까지 차려주는 여자가 있을 거라 생각해? 꿈 깨. 그런 여자는 없어. 환상 속의 유니콘 같은 거라고. 욕심부린 업보라 생각하고 잘 감내해. 자업자득이야. 그럼 나한테 처음 다가왔을 때도 의도적이었던 거겠네? 그것도 다 작전이었어? 당연하지. 부모가 유명한 식당 운영해서 현금 부자라고 하길래 접근했어. 됐어? 그런 뒷조사는 뭐 식은 죽 먹기지. 애초에 경계를 하지 않은 본인 탓도 있는 거 모르겠어? 좋다고 덥석물 떼던지고 이젠 내 탓이라 이거야? 진짜 어이없어. 과거를 고백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난 마음이 흔들렸을 거야. 그만큼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사랑? 내가 멋지고 헌신적인 여자가 아니었더라면 과연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겼을까? 결국엔 당신도 여자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좋아한 거면서 조건 없이 사랑만 한 척하지 마. 그게 무슨 사랑이야, 거래지. 정말 대단하네. 효부인 척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크루즈 여행까지 보내드리고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며느리 덕에 여행 간다고 잔뜩 들떠 계셨어. 그럴 거면 여행 보내드린다는 말이나 하지 말지 왜 꼭 크루즈 여행을 고집했던 건데? 비행기보다 배가 더 오래 걸리잖아. 들통나더라도 돌아올 방도가 없으니까. 며칠 작업치고 튀려고 했다. 왜? 그런데 노인네들 진짜 짜증나는 게 현관 비밀번호랑 금고 비밀번호 다르더라? 보통은 똑같이 해놓는데 그것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 결혼기념일, 아들 생일, 본인들 생일 다 해봐도 안 열리더라? 멍청해 보여서 작업하기 쉬운 줄 알았더만 쓸데없이 치밀해가지고 그게 유일한 변수였지. 장롱에도 없고 서랍에도 없고 현금 부자라고 하더니 별거 없던데? 생각해보니 짜증이 확 나네.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얻어가는 게 없잖아. 그래놓고 나한테 죄를 떠넘겨? 내가 그쪽 집안에 피해준 게 단 하나라도 있어? 없잖아. 다만 노력하고 끝인 거잖아. 오히려 보상받아야 할 사람은 나라고. 여태껏 내가 어떻게 했는데. 우린 이제 끝이야.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냥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자고. 그리고 앞으로는 남의 돈 탐내지 말고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 그게 훨씬 보람있을 거니까. 애초에 날 속인 게 잘못이었다고, 사람의 진심을 가지고 놀았던 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짓이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눠봤자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한 여자와 완전히 이별을 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됐어요. 세상에 다시 발을 내딛기까지 참 험난한 과정이 있었지만 막상 나와보니 제가 겪은 일은 잊으면 그만이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준 그 남자분에게 감사했습니다. 만약 그 크루즈 여행을 갔더라면 전 아마도 모든 걸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있겠죠. 어쩌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둘은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악명 높은 사기꾼들과 무사히 관계를 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부인과 그놈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수습하다가 결국엔 완전히 갈라선 걸로 알고 있어요. 돈 앞에서는 사랑도 뭐고 없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둘이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좌절하기보다는 위기를 잘 넘겨서 다행이다 생각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은 많은 상처를 극복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연애도 하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사색하는 중이에요. 헤어짐으로 인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때 크루즈 여행을 끝내 가지 못해서 지금까지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정리된 기념으로 부모님을 위한 여행을 한번 보내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고생만 하셨는데 아들 덕에 해외여행 한번 실컷 해보시라고 지원을 해드리려고요. 비록 여자 잘못 만나 인생 망할 뻔한 아들이지만 이제라도 효도 제대로 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위로를 해주셨지만 속으로 얼마나 참담하시겠어요.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 양심적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다 보니 인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실패가 저를 철들게 만들었네요. 저와 같이 사랑에 실패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많으시겠죠? 내 탓이 아닌데도 상황이 나를 나락에 빠뜨리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겨내고 헤쳐나가다 보면 좋은 날이 결국엔 오더라고요. 사랑에 속고 울고 좌절했지만 결국엔 그 경험으로 인해 제가 한층 성숙해졌으니 과거의 제 모습을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심한 과거의 제 모습을 공개한 이유는 앞으로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잘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기 위해서였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